명문사학으로 꼽히는 연세대학교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생성형 AI를 다루는 한 강의에서 비대면 중간고사가 치러졌는데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인공지능을 몰래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 내내 컴퓨터 화면과 손, 얼굴이 모두 나오는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한편 중간고사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겠다며 공지한 상태인데요. 한 수강생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양심 투표 결과 350여 명 중 190명이 컨닝했다고 답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누리꾼들은 편법 써도 학점만 잘 받으면 그만이냐, 다시 대면 시험을 봐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비대면 강의 시험에서 수십 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의 비대면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 담당 교수는 지난달 29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자수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점수만 0점 처리하고 발뺌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해당 수업은 60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강의로 지난달 15일 비대면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비대면 시험 준칙에 따라 학생들에게 컴퓨터 화면과 손,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도록 했는데 담당 교수가 이 영상을 전부 확인해 일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겁니다. 학교 측이 파악한 부정행위자 수는 50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40명은 자수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시험 문제를 캡처하거나 주기적으로 사각지대를 보는 행위, 화면의 프로그램이 계속 변하는 행위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가 공지를 통해 16명의 조교가 한 장소에 모여 모든 영상을 전수조사했다며 너무 명확한 부정행위 장면이 다수 발견돼 당황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교수가 제시한 자수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습니다. 학교 측은 학칙에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기정학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지만 아직은 정학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한 대형 온라인 교양 과목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교양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문제를 공유한 사실이 다른 학생들의 제보로 포착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대형 온라인 강좌입니다.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수업 공지를 통해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저히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며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 처리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의 평가 질서가 훼손된 일이기 때문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조로 조사하고 있다며 추후 부정행위 방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양 과목인 통계학 실험. 지난달 이 수업 중간고사에서 학생 2명이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험에 앞서 AI를 쓰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학생들이 이를 어긴 겁니다. 해당 수업은 3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로 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측은 다만 집단적 부정행위가 아닌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반은 재시험을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AI 활용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보통 보편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제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잘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해외 대학에선 이미 AI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스탠포드나 동경대 등 해외 대학들은 일찌감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요. AI 탐지 기능을 통합한 표절 검사 도구를 활용 중인 대학도 많습니다. 서울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이제 의제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대학가에서 중간고사 도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그것도 집단으로 이루어졌네요. 먼저 연세대 생성형 인공지능 교양 수업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수업의 수강생은 600명 정도인데 그중 40명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제출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도 네. 교양 수업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500명 정도가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그 예. 과정에서 시험 도중 AI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된 것입니다. 오호. 양대 사학대학에서 동시에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연세대와 고려대 이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이제 뭐 강의실에서 모여서 전통적으로 시험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치러진 시험이었다. 그러면은 뭐 교수님이나 뭐 조교가 없이 뭐 비대면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부정행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먼저 연세대는 나름대로 방지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과 학생의 손, 얼굴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는 일부 포착되었는데 화면에 다른 프로그램이 쓱 나타난다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의 경우에는 이 수업의 수강생이 1,434명, 상당히 대규모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는 모습을 촬영해서 제출하라거나 원격 시험 보안 프로그램 등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조치 없이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쨌든 지성인들인데요. 이게 학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게 좀 은근히 공공연히 도는 얘기였나 봅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 관련된 이야기가 활발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허. 챗 GPT를 사용하고 A+를 받았다. 챗 GPT의 위대함을 느낀 건 시험 볼 때였다. 시험 볼 때 챗 GPT 돌렸다는 사람 많다더라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특정 점수를 받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자유 게시판에는 당시 시험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양심껏 투표해보자는 설문조사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답변이 209명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175명을 초과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과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자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미국과 영국 등 여타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챗 GPT를 활용한 에세이에 A+ 학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영국 대학들은 지난 1년 동안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7,000건 적발되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에세이 과제도 수업 시간에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거나 AI 기술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AI 활용 능력도 일종의 이 시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 사례를 도입해서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AI를 활용한 답을 보고 비판과 보완점을 작출해내는 방안도 시험 과목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과목에 한해서는 중간고사가 전면 무효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뭐 제재랄지 뭐 처벌이랄지 이런 게 가해지나요? 일단 연세대는 부정행위 시 징계위원회에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네. 고려대는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사학대학이라 공무집행 방해죄보다는 업무방해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 업무방해죄는 나름대로 시험 실시 기간이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취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 경우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를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아하. 다만 현실에서는 예. 수사기관이 학내 문제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대학들이 실제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보다는 학내 문제에서 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자수한 학생의 경우에도 대학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감경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서 임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만약에 아니 뭐 시스템을 잘 갖췄든 안 갖췄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간고사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보상해달라. 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실제로 어떤 한 고려대 학생은 몇 주 전부터 되게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서 열심히 대비했는데 시험이 무효화돼서 억울하다는 입장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되었을 때 성실한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자격시험에서 이 시험이 무효화된 이후에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고 네. 현행 국가 주관 시험에서도 성실 응시자에 대한 배상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하게 응시한 학생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 그를 구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몫은 오로지 대학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대학이 원치 않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